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상자 속 입자 얘기를 이제 어디로 확대하고 싶으냐면 2차원. 2차원. 상자가 2차원이 됐어요. 자, 2차원이 됐으니까 그 뭐냐면은 그 수직선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수직선이 하나, 둘.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 여기 이제 Y축.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축으로도 그 뭐냐면은 0에서 L까지, Y축으로도 0에서 L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차원이 이게 더블링이 되는 거지. 1차원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X축, 요 Y축으로 만들어지는 요 면, 이 면 위에서 요 질량 M인 입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면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느 쪽에서도 항상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면서 입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경우 역시나 어떻게 되냐면 바로 0에서 LX, Y는 LY의 면 위에서만 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그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이 면 위에서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뭐 하지? 그렇지. 이렇게. 자, 파동 방식을 저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뭐냐면 지금 변수가 뭐하고 뭐 두 개가 된 거예요. 변수가 x하고 y 두 개의 변수가 된 거고 그걸로 이루어진 파동 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앞은 뭐냐면 x축으로의 운동 에너지, y축으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각 축의 운동 에너지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 된 것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기가 막힌 가정을 하느냐? 잠깐만,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게 이거. 잘 봐요, 이 새끼는. 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 변수 분리라고 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변수 분리. 자, 변수 분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파동함수 있죠? x, y. 즉 파동함수 안에는 x변수도 있고 y변수도 있을 텐데 이 x변수와 y변수로 이루어지는 저 파동함수가 x변수로 이루어진 부분과 y변수로 이루어진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인수분해. 자, 여러분은 수학 교육을 충분히 받아본 결과 잘 압니다. 어떤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그 함수에 대한 수학적 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함수 안에 여러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막 엮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모든 다항식이 인수분해 되나요? 절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항식의 경우 여러 변수가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굉장히 걔를 수학적으로 처리하기가 편리해지죠. 이 경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축과 Y축의 움직임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X축으로 움직여 나가는 어떤 행위에 Y축으로의 변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면 위에서는 이 녀석의 움직임이 완전 자유로울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평면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알갱이도 없죠. 다른 입자도 없기 때문에 뭐 충돌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어떤 녀석이 X축이나 Y축으로 움직이는데 서로 간섭받지 않아서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래야 풀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서로 축방향으로 서로 자유로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저렇게 분리를 해야만 방정식이 조금 더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저 자리에다가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가 보시다시피 X축 변수함수, Y축 변수함수 이 자리에다가도 X축 변수함수, Y축 변수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진율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막 이렇게 가정을 막 해서 뭐 저런 이상한 걸 지금 이 진율이 기분이 불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꾹 참고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 건이 오케이? 건이 뭐 잡섰어요? 저 햄버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영이는요? 저는 그 돈가스라고. 돈가스 먹었어요. 그러면은 건이는 우영이랑은 밥 안 먹습니까? 예. 그래요? 화끈하군요. 화끈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화끈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좋아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놓고 그럼 이제 이때부터 두 함수가 보시다시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미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잘 봐요. 곱해져 있는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할 때 Y축 함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냥 자연스레 상수가 되면서 이 미분기호 바깥쪽으로 조금 빠져버리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 대한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X축 함수 부분은 상수가 되니까 미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미분을 하는 것에 대한 뭐냐면 부담이 확 줄어버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에너지 역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에너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에너지도 아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스칼라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 움직임으로 인한 어떤 운동 에너지와 Y축 움직임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 각각이 있을 거고 그게 더해져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런저런 방식으로 변수를 분리해 버리면 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
요래. 그다음 뭐 어딜 가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두 부분으로 변수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파동함수 안에 변수가 x, y 두 개가 있었지만 그게 마치 그냥 아주 독립적인 변수 x, 독립적인 변수 y 따로따로의 파동함수가 각각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리하는 과정은 실제로 놓고 우르륵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그럼 열심히 푸는 그 과정은 아까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 할 때 하고 결론이 같아지겠습니까? 결론이 달라지겠습니까? 완전히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그 계산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파동함수 x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L x분의 2의 루트 사인 L x분의 nx 파이 x 해서 이때 새롭게 nx라고 하는 인덱스가 나타납니다. 이 또한 뭐로 나타나겠어요? 1, 2, 3 이런 자연수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 함수도 이런 꼴의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여기에 있는 인덱스 ny는 1, 2,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체 파동함수 파이 x, y는 어떻게 표현되면 되겠어요? 뭐라고 가정했냐면 두 개 곱한 걸로 표현했으니까 두 개 그냥 쪼르륵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쪼르륵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lx, ly over 2 한 다음에 여기에 sin nx, 파이 x, lx 곱하기 sin ny, 파이 y, ly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도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에너지. 자,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 뭐라고요? 이때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X축 움직임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Y축 움직임에 의한 운동 에너지 두 개로 나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nx 제곱 h 제곱 8m lx 제곱 더하기 ny 제곱 h 제곱에 8m ly 제곱 됐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1차원 상자 속 입자가 그냥 두 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서 한 번, y축에서 한 번.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가정만 해주면 이 변수 분리라는 가정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다가 파동함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변수 분리를 하고 뭐냐면 파동함수를 구해낸 최종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세 번째 이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축퇴.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 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 경우 만약 LX하고 LY가 L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원, 2차원, X축, Y축으로 구성된 2차원 면 위에 입자가 자유롭게 분포를 하는 건데 이때 그 2차원 면의 X축, Y축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위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수식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LX, LY를 L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만 알겠죠? 그러면 이제 파이 X, Y는 L분의 2, L 되는 거죠. L분의 2에 그 다음 sin nx 파이 x L sin L분의 nx ny 파이 y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중요한 건 바로 저기에 있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하고 뭐가 같아져? 이하고 얘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저기에서 nx 제곱 ny 제곱이 묶이고 h 제곱 오버 8ml 제곱 요런 식으로 수식이 바뀌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만남용?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축퇴란 현상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 준위가 같아집니다. 자,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수식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nx가 1, ny가 2입니다. 혹은 이렇게 쓰지 말자. nx, ny가 1,2와 2,1의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1, 2 넣거나 2, 1 넣거나 값은 달라요? 똑같아요? 뭐 똑같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축퇴.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상태면 에너지가 달라야 돼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PV 그래프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점 이런 점은 무조건 다른 상태거든요. 고전역학적으로 상태는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이런 걸로 그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왜 아주 유명한 것 중에서 PV는 NR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뭐로도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있죠. 이게 바로 고전역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규정하는 물리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 상태의 압력, 부피, 몰수, 온도가 뭐냐로 정하는 거지. 그러면 압력, 부피, 몰수, 온도가 하나라도 다르면 이 평면 위에서 다른 상태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의 에너지 준이 이 상태에서의 에너지 준이 같아요,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진다고요. 뭐 내부 에너지가 다르건 뭐 아니면 뭐 엔탈피가 다르건 뭔가 다르면 달라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 상태가 달라지는 게 보통의 고전역학적 상황인데
양자역학적 상황에서는 상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준위가 같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또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간단한 2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2차원 해봤으니까 3차원 안 해봐도 되겠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3차원은. 3차원은 필요하면 그냥 여기다가 더하기 2z 하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그냥 여기도 x, y, z 그럼 여기다가 nx, ny, nz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겁니다. 모델링 혹시 어떻게 하나요? 아니 뭐라고요? 모델링은 어떻게 하나요? 모델요? 모델 3차원은 모델링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아 모델링이요? 네. 큐빅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안에서만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직육면체를 벗어나면 입자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얘네가 가능한 상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얼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모르겠어가지고. R이요? 그러니까 네, 얼이 0부터 얼이 무한대까지 저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R이 무한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V. 위치 에너지요? 그런 경우 위치 에너지를 예쁘게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색깔 등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박스 안은 이제 뭐 색깔이 투명하다고 하면 박스를 벗어나면서부터 뭐 시꺼매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의 유무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는 그냥 어떤 직육면체 안에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쓱 입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해볼 게 바로 이제 원자 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